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차례장입니다. 또 이제 2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신없이 이제 또 이렇게 달려왔는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6시 30분입니다. 6시 30분. 어제 잠시 제 아는 분하고 우리 뭐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해하다 보니까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삶과 죽음. 사람들이 보면은 오래 살려고 하는 것 같아.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가 봐요. 오래 살고 싶다. 근데 오래 사는 게 과연 몇 살까지 오래 사는 거예요? 100살까지 오래 사는 건가? 아니면 90세?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100세 시대다, 뭐 120세 시대라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과연 진짜 100세까지 사는 것도 쉬운 건 아닐 겁니다. 100세까지도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저는 뭐 오래 산다기보다는 그냥 뭐 짧고 그냥 굵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건강한 상태로 해서 살 만큼 산다. 살 만큼. 이게 몸도 안 좋은데 계속 뭐 침대에 누워 있어가지고 막 골골거리면서 뭐 100세, 110세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쿨하게 한 7, 80까지 살더라도 건강히 살다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요즘은 보니까 약간 지병이 좀 있으신 분들이 더 오래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왜냐면 자기 스스로 몸을 계속 관리를 하고 병원 가서 수시로 치료받고 점검받고 하니까 오래 사시는데, 오히려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병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암 같은 게 빨리 오니까 빨리 세상을 떠나더라고. 이 암세포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는 거야. 젊은 사람일수록. 나이 먹으면은 이 암세포가 이 성장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나마 잘 버티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급성으로 오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회가 되면은 건강검진 같은 거 꼭 하세요. 잘 받고 틈틈이 이제 잘 체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하게 좀 뭐 그렇게 길게 안 살더라도 평균 수명까지는 여러분들 재밌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미있게 단 하루라도 진짜 유쾌하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좋은 사람들하고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항상 의미 있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아침부터 왜 이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근데 건강 얘기 좀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그래요. 요즘 보니까 그 중국 때문에 또 재미있죠. 중국산이 없으면 과연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생필품에 보면은 중국산이 상당히 많아요. 중국산이 많다. 중국이 이제 저가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막 뿌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이 이제 그 시장을 꽉 잡고 있죠. 근데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또 중국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잠시 볼게요. 현대자동차면 전기차 또 유명한데, 여기 아이오닉 5가 있어요. 이 아이오닉 5가 그동안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 모델 3보다도 등급별로 $5,000 안팎 싸게 팔렸답니다. 싸게 팔렸어. 좋은데, 난 테슬라 그렇게 좋다고 나는 못 느끼겠는데, 하여튼 싸게 팔렸어요. 그러나 미국이 이제 미래차 시장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6일부터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합니다. 보조금이 최대 $7,500야. 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지 않으면 이제 아이오닉 5 일부 모델은 이제 테슬라보다 비싼 거야. 그러면 더욱더 안 팔리겠지. 그럼 아이오닉 5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 내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런 격화하는 미중 갈등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더라.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뭐 전기차나 뭐 배터리, 뭐 반도체 등에서 그 미국의 그 미래 산업 굴기가 이제 본격화되어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미국의 움직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고, 미국도 이제 중국도 놓칠 수 없는 그런 한국 기업들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로 가장 중대한 기로에 섰다. 가장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 미래 산업 분야에 그 미국의 대중 그 견제 움직임은 전방위적입니다. 전방위적이더라. 전방위적으로 하겠다. 최근에 그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정책 등을 담은 그 7,400억 달러 수준의 인플레이션 완화법을 제정한 것이 대표적이라네요. 인플레이션 완화법.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야.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짜기 위해 가지고 이제 치퍼 참여를 이제 한국 정부에 제안을 한 거예요. 니들도 들어와 해가지고 안 들어오면은 이제 뭐 지원 안 해줄 거야.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지. 그 현대차는 미국의 새 보조금 정책에 대응해서 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가동을 앞당기기로 했어요. 25년 상반기에서 24년 하반기로 한 6개월가량 조기 준공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전기차를 현지에서 생산해 판매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 속에서 현대차가 양면 전략을 택하는 그런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차량용 소프트웨어하고 그 자율주행 경쟁력을 갖춘 그 미국 업계와 약간 포괄적으로 협력을 하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는 약간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그 인플레이션 완화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배터리 광물까지 탈중국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그 미국과 자유 그 무역 협정이죠. FTA죠. 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그 채굴이나 재련된 그 배터리 핵심 광물을 내년부터는 40% 이상, 27년부터는 80% 이상 이제 사용해야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미 글로벌 배터리 그 광물 공급망을 대부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국제에너지기구는 그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등 그 재련과 양응급체 제조의 그 중국 의존도가 벌써 70%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 단기간에 그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큰 폭의 비용 증가도 불가피하고, 그래서 공급망 다변화를 해법을 제시하는데, 지금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핵심 그 광물 수입처를 다변화할 경우에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FTA를 체결한 핵심 광물 생산국인 호주, 캐나다, 칠레, 인도네시안 그런 나라들과 공급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한국은 반도체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그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도 이 고민에 빠졌어. 조만간 그 미국 주도의 치퍼 참여 여부를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미중 모두 중요한 나라인데, 미국은 반도체 제작 원천 기술을 다수 보유한 국가고,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시장이야. 그럼 지난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국 수출 비중이 거의 한 40%가 달합니다. 그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국의 주요 생산 기술도 두고 있고, 그 반도체계에서는 한국이 치퍼에 참여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전략적 반도체 위기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 가입에 앞서 가지고 중국의 그 경제 보복 가능성 등을 약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모 교수가 그래요. 중국은 중요한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기 때문에 관계가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치퍼 가입을 논의할 때 기존의 한중 간 거래나 그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 가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피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결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남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머리 아픕니다. 뭔가의 양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